30년 차 내과 전문의 양심 고백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 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오늘도 이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건강보조식품 뭐 먹어야 좋아요? 약국에서 추천해 주는 건 다 괜찮은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30년 차 내과 전문의의 양심 고백,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 저는 오늘 의사로서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광고 속에 숨겨진 함정, 그리고 좋다고만 알고 드시다가 간, 신장, 혈관을 망치게 되는 실제 사례들. 이건 누군가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돈이 아닌 지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채널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쉬운 습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고용량 비타민 B, 복합제 비타민 B군, 흔히 피로의 복제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약국에 들러 비타민 B를 사십니다. 광고에서도 하루 한 알로 활력이 돌아온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니 과하게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량을 오래 섭취할 때입니다. 특히 비타민 플란텍스트 B, 육터럴과 나이아신 비타민 텍스트 B, 산도라랄은 몸속에 축적되어 신경독성, 간독성, 혈관 확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70대 남성 환자분이 하루에 피로회복용 비타민제를 3달 넘게 드셨습니다. 결과는 송긋 감각, 이상 신경병증, 알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은 이건 약이 아니라 영양제인데요 라고 하셨지만 몸 안으로 들어가면 영양제도 결국 약입니다.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에서 걸러야 하니까요. 비타민 B군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만성질환이 없다면 추가 보충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타민은 부족할 때만 약이 되고 충분할 때는 독이 됩니다. 홍삼, 인삼 계열 보충제 몸에 좋다. 피로에 좋다. 면역에 좋다. 익숙한 문구죠. 하지만 이 인삼, 홍삼은 혈압, 혈당, 혈액 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진세노사이드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를 빠르게 하며 혈당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킵니다. 물론 건강한 분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위험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아침에 홍삼즙을 마셨더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혈압약을 먹었는데 오늘따라 혈압이 안 내려가요. 이럴 때 대부분 원인은 홍삼입니다. 또 하나, 홍삼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혈당 강화제나 한근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거나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천연이라도 약과 만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홍삼은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노인층 특히 혈압약, 혈전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홍삼은 혼자 판단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3. 고용량 오메가3 혈관 청소부. 피를 맑게 한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오메가3는 분명 유익한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량과 품질입니다. 시중 오메가3 중엔 정제 과정에서 산패된 지방이 들어있거나 중금속 잔류물이 검출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건 간과 신장에 독성을 줍니다. 또 과하게 먹으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멍이 잘 들고 코피가 나며 심한 경우 뇌출혈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한근고제, 아스피린 등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합산 1000 텍스트 ml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모든 성분은 용량이 독을 만듭니다. 4. 간 해독제 밀크시슬 엉겅퀴 술 마신 다음 날 간에 좋다더라.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밀크시슬이 간을 보호한다는 건 과장된 표현입니다. 밀크시슬의 주성분 실리마린은 간세포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효과는 경미하고 일시적입니다. 문제는 약물과 함께 복용했을 때입니다. 밀크시슬은 간에서 약물 대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혈중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간이 피로해집니다. 특히 항생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밀크시슬이 오히려 간을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 제품의 상당수는 식약처 미등록 해외 제품이거나 실리마린 대신 추출물만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진짜 해독은 약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술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최고의 간 보호제입니다. 5. 다이어트 건강보조식품, 천연 성분으로 식욕을 억제한다. 지방 흡수를 막는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이어트 보충제에는 카페인, 시네플린, 녹차, 추출물 같은 자극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불면을 유발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성분들이 신장과 간을 동시에 혹사시킨다는 점입니다. 카페인은 수분을 배출시켜 탈수를 만들고 신장은 진한 혈액을 걸러내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지방 분해 촉진 성분은 간에서 해독되어야 하므로 간 수치 상승이 동반됩니다. 실제로 한방 다이어트 약 중에는 불법 식욕 억제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약물이며 혈압 급상승 불면 두근거림을 유발합니다. 진짜 다이어트는 약이 아니라 습관으로 합니다. 식단 조절,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세 가지가 진짜 해독이자 체중 관리의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건강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비타민 B, 홍삼, 오메가3, 밀크시슬, 다이어트제, 이것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서 먹지만 실제로는 몸을 더 필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불필요한 약, 과한 보충제, 자극적인 습관을 줄이는 순간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내 몸이 왜 피곤한지, 왜 붓는지, 왜 아픈지를 알면 그것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결국 믿음의 영역입니다. 천연이라 괜찮다. 영양제니까 몸에 좋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빠르게 얻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쌓는 것입니다. 식습관, 수면, 마음의 평온, 그게 진짜 약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영양제가 줄지어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절반만 빼보세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약보다, 영양제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세요.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다운 상담소 무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건 이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 음악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를 들어 이 5가지 보충제에 대해 의학적으로 섭취가 권장되는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 드릴까요?